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는 여야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 계획이 알려지면서 후순위로 밀린 상황인데요. 노란봉투법은 어떤 법인지, 또 왜 여야가 이토록 대립하는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또 한 번 강대강으로 맞붙었습니다. 우선 어제부터 이어진 국회 본회의 소식부터 간략히 전해주시죠. 네네. 여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말씀하신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어제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우선 양곡법과 농안법이 가결됐습니다. 이 두 개정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쌀 초과분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고 또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 차액을 정부가 일부 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방송 3법 중 첫 번째 법인 방송법에 대해 야당은 어제 오후 4시 1분부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실제로 무한하게 시간을 끌 수는 없는데요.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24시간 뒤 표결로 5분의 3 이상 의원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중단되게 됩니다. 실제로 어제 오후 4시 3분 민주당 문지석 의원외 166인은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오후 4시를 전후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종료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며 사실상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로 미룬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중에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되어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입니다. 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모두 야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기업들과 연관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노란봉투법 어떤 법안인가요? 네, 이 노란봉투법은 현행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별칭의 유래를 아시면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은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보낸 것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현재 노동조합법 3조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와 단체 교섭으로 생긴 피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이미 명시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라는 문구를 추가하게 됩니다. 또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근로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도 명시하게 되는데 이는 노조가 손해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현재 노동조합법 2조의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문장이 추가됩니다. 이는 하청업체의 근로자 역시 원청을 사용자로 정의해 쟁의와 교섭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쟁의 행위의 대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되지 않고 경영상의 판단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네, 노조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제한 그리고 노조와 사용자의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인 걸로 보입니다.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해당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여당과 노동계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여당과 노동계는 이제 노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해당 법안이 당연히 무조건 통과되어야 한다고 현재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경우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았는데 노동계는 이에 대해 배상 책임으로 쟁의 행위를 위축시키고 와해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원청과 교섭을 하지 못하면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노동자의 자유로운 쟁의와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의견은 어디까지나 노동계의 입장인데요.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산업부 장관이 어제 이제 경총을 방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총에서는 현재 노란봉투법을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경식 경총회장은 지난 31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 중단 촉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이를 모두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마구잡이식 파업이 큰 손해를 입혀도 이를 배상할 길이 없게 되면 노조를 견제할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구조상 하청업체가 많은 대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은 실제로 최대 수천 개의 협력사가 함께 일을 하는 구조인데요. 만약 이들 회사 모두가 원청과 교섭을 주장하게 되면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작 영세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실직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청 입장에서는 파업 리스크가 적은 협력사를 당연히 선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규모 하청업체의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노란봉투법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기업들의 노동자들에게도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 기업들의 입장은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을 공개 반대했습니다. 30일 주한 미국 상인은 성명문을 통해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 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어 제임스 김 주한 미국 상위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사업장을 철수하게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경기 불안과 또 관세 리스크를 짊어진 우리 기업들과 또 근로자 모두를 위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